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돈이 조금 있는데 투자 계좌에 놔두고 싶은데 어떠한 투자 상품이랑 펀드 등을 골라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에게 새로 나온 피델리티 펀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 경제분석국 BEA 자료에 따르면요, 개인 저축률을 연도별로 나타낸 수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저축률이란 것은 세금과 지출을 뺀 은행에 남아있는 본인이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다지 저축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코비드-19 사태를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출을 상대적으로 덜 쓰게 되면서 그 저축률이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2021년 3월 달에 따르면 26.9%나 저축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각 주에서 점점 더 경기를 활성시키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저축률이 조금씩 낮춰지게 되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올라간 저축률, 그리고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 때문에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가정이 많다고 그럽니다.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를 오면서 돈을 저축한 가정들이 많아졌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스티뮬러스 책이 되겠죠. 경기가 어려운 가정이 많아지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량적으로 체크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굳이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입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매년 여행을 갔었는데 아예 여행을 안 가시거나 그 규모를 줄여서 해외여행 갈 거를 그냥 동네 근처로 여행을 가거나 그냥 호텔에 가서 편히 지내고 오는 호캉스 등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또 여행 경비를 아낀 가정들도 있겠고요. 집을 구매하거나 차를 새로 구매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집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차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함으로써 그동안 모아놓던 돈을 그냥 은행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최근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본인의 시급, 봉급이 올랐거나 조금 더 페이가 높은 직장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게 안에 모아놓은 돈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것이 뉴스의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남는 돈을 어디에 놔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은행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놔두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뱅크레이트닷컴에서 2021년 8월 자료를 봤을 때 베스트 세이빙 어카운트, 제일 그나마 괜찮은 세이빙 어카운트를 소개해 주는 건데요. 보시면 1년 이자율이 1%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 0.5%라고 그나마 이율이 높은 회사가 이 정도 되니까요. 1년에 $10,000를 넣어놓으면 연말에 50센트 주는 굉장히 낮은 이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역시 같은 뱅크레이트에 있는 베스트 CD 어카운트, 서티파이드 디파짓이라고 돈을 특정 기간 동안 오래 놔두면 조금 더 좋은 이율로 주는 것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여전히 1%가 채 안 됩니다. $100,000를 1년 동안 가만히 넣어 놓아야지 0.7%의 이율을 준다고 그러니까요. 1월 1일에 $100,000를 넣어놨으면 12월 31일에 $70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뱅크레이트닷컴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1984년부터 2021년까지의 CD 계좌의 이자율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전에 1980년대 때는 거의 10% 넘게까지도 이율을 줬었는데요. 이러한 이율이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이율이 줄어들면서 8%, 5%, 4%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021년에는 거의 1%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동안 스티뮬러스 책 받은 거, 차일드 텍스 크레딧 받은 거 상대적으로 덜 놀러가게 되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돈들, 이러한 돈들이 은행에 조금 있는데요. 은행에 놔두자니 뭐 돈이 전혀 불어나지가 않으니까 원금이 굉장히 아깝게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주식 투자를 하자니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거의 30% 가까이 주식 계좌가 떨어졌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올라가신 분들은 또 지금 2021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생각보다 재미를 많이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애매한 돈이 있을 때 어떤 데 투자하는 것이 또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는지 피델리티에서 최근에 론칭한 펀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펀드는 FMBIX로서 피델리티
지역 채권 인덱스 펀드로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피델리티 뮤니시펄 번드 인덱스 펀드가 되겠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뮤니시펄 번드에 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지역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서 이러한 채권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채권들로부터 배당이 나오면은요, 이 배당은 연방정부 소득세를 안 내셔도 되고요. 지역정부 소득세 역시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펀드는 뮤니시펄 내셔널 인트림 펀드가 되겠고요. 내셔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특정 주에 있는 채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등 미국 전역에 있는 지역 채권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셔널 레벨이 되겠고요. 펀드를 런칭한 날짜는 2019년 7월 11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겨우 2년이 약간 지났습니다. 보통 채권 펀드의 경우에 주식 펀드보다 조금 더 운용 비용이 높습니다. 이 채권 펀드의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 즉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든 패시브 펀드이기 때문에 다른 주식 인덱스 펀드에 비해서 운용 보수 비용은 높지만 다른 채권 펀드에 비해서 굉장히 싼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8월 말 정도에서 가격은 한 주에 $20가 약간 넘는 가격이고요. 피델리티 펀드의 장점상 $1만 가지고서도 스타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펀드 목표를 보겠습니다. 오브젝티브를 보시면요, Provide High Current Yield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높은 이율을 주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Exempt from Federal Income Tax라고 나와 있습니다. Exempt는 제외한다는 것이고요. Federal Income Tax는 연방정부 소득세가 되니까요, 이렇게 받는 이자는 연방정부 소득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캘리포니아 지역채권 펀드, 뉴욕 지역채권 펀드를 보여드리면서 스테이트 인컴 텍스 역시 이그젬트 됐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내셔널 레벨이기 때문에 페더럴 인컴 텍스만 면세가 되겠습니다. 펀드 전략을 보시면 80%를 뮤니시펄 세큐리티, 즉 지역 채권 펀드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덱스 펀드이다 보니까 블룸버그 바클레이에서 제공하는 뮤니시펄 펀드 인덱스, 지역 채권 지수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고생해서 리서치 같은 것들을 할 필요 없이 여기 블룸버그 바클레이에서 나오는 이러한 지수만 따라가도록 펀드를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펀드 운용 보수가 0.07%로 굉장히 낮게 나오게 됩니다. FMBIX 채권 펀드 안에 어떠한 채권 상품이 들어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뉴저지 헬스케어라고 나와 있으니까 뉴저지 주에 있는 의료 보건국에서 제공한 4.25%짜리 채권도 있고요. 일리노이 파이낸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리노이 주의 재무부가 되겠죠. 여기서 제공한 5% 채권도 있고요. 미시시피 주에서 제공한 5%짜리 어스틴 ARPT, 어스틴 아파트먼트를 제공하는 주택 보건국 같아요. 여기서 제공하는 5%짜리 채권, 뉴욕, 인디애나, 호놀룰루, 사우스 캐롤라이나, 뉴저지,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등등 4%에서 5% 정도 이율을 제공하는 다양한 채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약한 것을 보시면요, 글자가 조금 작은데요. 캘리포니아에서 발행한 것이 18%, 뉴욕에서 제공한 것이 15%, 텍사스에서 제공한 것이 9% 이외에 뉴저지, 일리노이,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등에서 제공한 펀드가 4%에서 3%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각 주에서 발행한 채권이 총 1,530여 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역 채권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여기에서 제공되는 배당은 연방정부 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가 면세가 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 주에 있는 것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 소득세는 면세가 되지만 특정 주에 사시는 분들은 그 주에 해당하는 부분만 면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들이 이 펀드를 사실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주정부세를 면세할 때 18.73%만 면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를 할 때 조금 더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요. 주정부세까지 면세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요, 이렇게 내셔널 레벨로 된 채권 펀드를 사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채권만 모아놓은 펀드 혹은 뉴욕에 있는 채권만 모아놓은 펀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살고 계신 주의 것을 사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익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막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시니까 이거 채권 펀드 치고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은 FX, AIX로 피델리티에 있는 S&P 500 인덱스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한 것인데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피델리티 뮤니시펄 펀드 인덱스 펀드 FMBIX는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펀드가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 8월부터 1년간의 수익률만 나타낸 것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10,000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나면은 $247로 수익률만 보시면은 2.5% 조금 안 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보면요.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8월 말까지 1.37%의 수익률을 기록하였고요. 지난 1년간 수익률은 2.93%, 그리고 펀드가 론칭한 2년 조금 넘은 기간 동안에는 2.84%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펀드를 오래 굴리시려면요, 미국 전체 시장을 쫓아가는 S&P 500이랑 토탈 스탁을 고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시고요. 이렇게 채권 펀드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요, 대신 적은 금액이라도 고정적인 수익을 받게 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FMBIX 같은 뮤니시펄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장점은 연방정부소득세 페더럴 인컴택스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어느 정도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자율 자체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이렇게 받는 이자는 여러분의 인컴택스와 동일한 세율로서 떼게 됩니다. 따라서 20%, 22%, 24% 이런 식으로 얼마 되지 않는 은행 이자율에 20% 가까이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요. 지역채권 펀드로 일어나는 이러한 배당에 관해서는 연방정부 소득세가 면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부 소득세 스테이트 인컴 텍스 역시 어느 정도 면세는 받게 되지만 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퍼센트별로 다르니까요.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내는 주에 사시는 분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에 사시는 분들은 그 주에서 발행한 채권들로만 이루어진 캘리포니아 뮤니시펄 번드 펀드, 뉴욕 뮤니시펄 번드 펀드 이런 것들로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셔널 레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 테네시 등 주 소득세가 없는 주에 사시는 분들이 FMBIX와 같은 내셔널 레벨로 되어 있는 뮤니시펄 펀드를 사면요, 어차피 주정부 소득세는 내지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인컴택스는 면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은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펀드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일반 투자 계정, 즉 택서블 어카운트에 놔두셔야 됩니다. IRA, 401k 이런 곳에서도 역시 FMBIX 같은 이러한 지역 채권 펀드를 소모할 수가 있는데요. 세금 혜택이 있는 계정에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IRA나 401k 등의 어느 정도 채권을 보유하고 싶으시면요, 조금 더 이율이 높은 회사채를 넣든가 연방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초이스가 많으니까요. 굳이 주정부에서 만든 뮤니시펄 펀드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뮤추얼 펀드를 세금 혜택이 있는 계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계정에 어떤 돈을 넣어야 될까요? 우선은 당장 필요 없는 돈을 여기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목돈이 생겼는데 3개월 후에 다운 페이먼트를 할 돈이다. 이러면은 계속 은행에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돈으로 뮤추얼 펀드를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수익률 그래프를 보여드렸을 때 주식 펀드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역시 뮤추얼 펀드이고 투자 계정이기 때문에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원금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소모를 해야 되고 원금에 절대로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금액, 다운 페이먼트라든가 이사 비용, 결혼 비용 이러한 돈들은 절대로 채권 펀드를 사는데 쓰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금에 어느 정도 손해가 나도 괜찮은 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 경비를 모은다고 했을 때 2년 뒤에 여름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돈이 조금 더 덜 모였으면 조금 더 모았다가 가을이나 겨울에 갈 수도 있고 돈이 많이 모였으면 조금 더 일찍 찾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유동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원금에 손해가 나도 다음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돈, 이런 돈을 조금 더 꾸준히 저축하고 싶을 때 FMBIX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세금 혜택이 되는지 제가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뱅가드나 피델리티에 다달이 나오는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요,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각 펀드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보이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요약해서 서머리를 보여주는데요. 보통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 주식에서 발행하는 배당에는 텍서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0.02달러 2센트의 배당이 붙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텍서블로 들어갔고요. FMBIX에서 나온 배당의 경우에는 16.9달러가 붙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텍스 이그젬트로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피델리티에서 스테이트먼트가 나왔을 때 비교를 하시면요, 세금 혜택을 받지 않는 주식에서 나온 배당이나 회사 채권에서 나온 것들은 텍서블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면세를 받는 뮤니시펄 펀드 등에서 나온 배당, 디비던드는 텍스 이그젬트로 들어가게 되어서 은행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율로 이자를 받았지만 세금 역시 안 내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년 전에 론칭한 피델리티 뮤니시펄 반드 인덱스 펀드, 피델리티 뮤니시펄 채권 인덱스 펀드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을 해드리는 피델리티 뱅가드에서 이외에도 많은 채권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질문이나 공유할 것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요,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